고3 때 저랑 제일 친했던 그 남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름이 남진? 나 가수? 이름만 아니 남진인 거지. 진경인데 남진이라고 불렀어요. 뭐 별명이 남진. 남진경이에요. 아. 네, 평촌에 사시는 이름이 남진경 다 씨. 공개됐어. 남진경 여사. 네, 보기로 했었는데 걔네 언니가 고3 때 우리 모여서 공부할 때 라면 끓여 먹으면 그랬거든요. 야, 모여서 증량할 거면 공부하지 마. 아. 진짜 기가 막히게 문학가인데요. 모여서 그- 증량할 거면 공부하지 마. 그 언니가 제일 잘 됐어요, 우리 중에. 네, 그래서 공부가 다는 아니에요. 근데 점수 잘 나오면 좋죠. 잘 나오면 좋은데 이게 끝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시험 봐도 그래. 된다는 거. 맞죠. 네.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시사특공대.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시사특공대 매주 화요일 1시간 동안 노래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역사 그리고 시대상을 함께 이야기해 봅니다. 역사 인 가요. 이렇게 좋은 날 대한민국 최고의 시사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그리고 박연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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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요즘은 그런 얘기하는 분이 적은데 아니 이 두 분 모아놓고 기껏 노래 얘기는 하고 있냐. 네? 캐비어로 알탕? 그러니까 와, 최근에 그게 진짜 플렉스 아닌가요? 최근에 드라마에서 그 대사를 누가 쓰는 거예요. 나 저작권 걸어놓고 저작권을. 캐비어로 본인이 알탕. 처음이다. 캐비어 알탕. 되게 많아요. 제가 해치지 않아 이런 거 있죠. 어.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먼저 쓴 말이에요. 아 정말? 해치지 않아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이런 거. 웹툰에서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나 그 웃긴 말 대사전 이런 거 편할까 봐요. 오. 저작권 걸 거야. 원조다. 원조다. 이런 분들과 캐비어 알탕 원조. 네, 그런 말산업계의 분들도 함께해요. 마복님이다. 네. 하지만 어쨌든 캐비어 알탕이 아닌 것이 이 코너는요. 네. 지금 이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최고의 코너예요. 아, 감사합니다. 융복합 프로그램 요새 그 융복합이에요. 없잖아요. 어. 융복합이에요. 하이브리드. 카이스트 학장님이 이거 듣고 계신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 별거 아닌 것 굉장히 같은데 인문학적이에요. 정말 깨알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근데 오늘 그 복장은 새인가요? 아니요, 피자가 지워졌습니다. 새 같은데. 새 같은데 진짜. 온갖 새가 그 10마리 이상이죠? 온갖 잡새가 날아드는. 아니야, 저건 아니, 제비야. 10마리일까봐 잠깐 걱정했어. 제비. 어깨에 있는 저 모양은 완전 제비. 자, 여기까지예요. 제비 10마리의 새.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는 여기서 멈출 줄 아니까. 네, 시작해 볼까요? 네. 더 나가면 네. 안 돼요. 10마리 새 제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는 따로 있지만 이 윤석열 총장 직무 배제 처분 그리고 그에 대해서 또 집행정지 신청을 네네. 내고 어제 신문을 했고 맞아요. 지금 뭐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주어를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 뭐 공직자로서의 자세에 네. 대해서 아마도 누가 보더라도 검사들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고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타 방송에서 제가 말하지 않는 청기를 누설하죠. 네. 어제도 뭐 하루 종일 다뤘고요. 네. 전두환 재판과 함께 오늘도 다루고 있고 오늘은 또 감찰위원회가 네. 임시감찰위원회가 열려요. 시끌시끌한데 어제 오늘 별 의미 없다. 그 뭐가 의미가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이벤트가? 내일 징계위원회만 보세요. 아하. 하이라이트는 내일 12월 2일 징계위원회예요. 물론 오늘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인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네. 인용을 내려요. 그러니까 법적인 결과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네. 본안 소송을 걸었으니 재판에서 다투시고 우선은 이 검찰총장직을 배제해서 비워놓는 것에 대해서 이 국가와 개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있느냐 우선은 복직해서 따져보시오. 그래서 인용하면은 이제 출근해요. 내일 만약에 중징계가 나오면 네. 또 출근 안 해요. 하루 출근했다. 하루 바로 출근, 또 책상이 하루 빠지는군요. 천하예요. 그래서 내일 이 징계위원회의 결론에 대해서 네. 그 결론 중요하고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가처분 신청과 비슷한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의 징계 정지 신청을 또 할 거예요. 네. 이게 또 뭐 어떤 결론이 나오면 본안 소송 또 할 거예요. 아하. 법무부 검찰은 몇 달 동안 싸우게 돼 있거든요. 내일을 주목하시라. 오늘은 거쳐가는 과정일 뿐이다. 자, 박연미 기자한테도 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까지 저도 저와 비슷한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어제 퇴근할 때까지 저 말씀을 드리고 퇴근했는데 정말 오늘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추미애 장관이든 윤석열 검찰총장이든 되게 비싸고 장기 할부로 사야 되는 걸 파는데 한쪽은 무조건 좋다고 하고 한쪽은 무조건 나쁘대요. 그런데 왜 좋고 왜 나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줘. 하지만 카드값은 내 카드에서 나가게 돼 있거든요. 국민 입장에서는. 심지어 내 아들까지 갚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 전국을 사용하는 설명서가 너무 불친절하게 돼 있다. 마치 옛날에 세상 모든 바보들에게 웃으며 화내는 방법 그 책을 보시면 umberto eco네요. 네. 네, 에코의 책을 보시면 이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자에서 반드시 꺼내야 합니다. 주의, 상자에서 꺼내지 않으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마치 그런 설명서를 보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지, 이게 왜 해야 하는지 혹은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좀 친절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이 네. 검찰 개혁이라는 기치, 이런 거 이제 기치라고 네. 하죠. 기치로부터 이제 시작했는데 사실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거기서부터 출발한 게 맞아 하는 의심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집에 고위공직자는커녕 일단 저위공직자도 없고요. 검사 만날 일이 살면서 잘 몇 없어요. 번이나 되겠어요. 가끔 그 보이스피싱으로 자기 차장 검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차장 검사가 저한테 전화를 일이 차장이 없죠. 부장보다 높습니다, 여러분. 아니, 지금 그 그러니까 말씀이 맞네.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게 나의 먹고 삶이랑 어떻게 연관되는지 좀 언론이든 정치권이든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가타부타 나도 판단을 하죠. 의미 있는 그래서 얘기네요. 다 네.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게 이 뭐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제도적으로 또 검찰 개혁의 기치 아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제가 조금 관심 두지 마세요 이런 게 뭐냐면 약간 언론의 음모론이에요. 그건 제 뭔가요? 개인적 생각 뭐냐면 추대 윤대 추 그래서 마치 타이틀 매치 하는 것처럼 네. 링 위에 홍코너 뭐 추미애 장관 지금 펀치를 날렸습니다. 네. 청 코너 지금 뭐 윤 윤석열 총장 총장 뭐. 반발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마치 타이틀 매치처럼 몰아가는 중계. 이거 온당치 않다. 친절한 설명을 만약에 절박한 상황에서 막 다투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이 막 자기 중계를 자기가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싸우고 있는 와중이잖아요. 네. 그럼 그 중계를 해야 되는 곳이 언론인데 친절한 설명을 언론이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언론은 분위기를 더 고조시켜. 그래서 마치 지난 일요일에 54세 타이슨 네. 핵주먹 타이슨이 타이틀 매치를 했는데 졸전 끝에 무승부예요. 그렇죠. 보고 나서 화났어요. 컨트롤 할 수 없죠. 이게 그럴 뭐 줄 하는 짓이냐. 알았는데 맞아요. 대전료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110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그런 정말 느낌. 그야말로 이벤트잖아요. 네. 그 상대편도 51살인가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분도 은퇴해야 마땅할 나이인데.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우리 두 분과 함께는 이런 그 뭐랄까 마치 인화성을 우리가 찾아 떠도는 네. 이런 방송이 아니라 진짜 맞습니다. 안에 본질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안에 들어있는 것들 정말? 살피는 노력은 해보겠다. 저희가 더 선정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린 융복합이잖아. 자, 진짜 우리 오늘은 다른 주제입니다. 가시죠. 노래부터 네. 들어봅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듣네요. 이게 나왔을 때가 월드컵 4강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이던 2002년입니다. 네. 지금 요 2002년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내일 모레 수능 봅니다. 수학 능력 시험을 보죠. 오늘의 주제는 대학 입시인가요? 그렇습니다. 아마 저도 입시를 94년도에 치렀는데 저는 이제 제가 제일 이제 수능 1세대 처음 네네네. 봤는데 야 우리 때 진짜 대혼돈이 생각했는데 올해를 능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올해를 능가할 수 없죠. 그런데 저는 이 첫 곡에는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뭔가요? 우리나라에는 재수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2002년생만 올해 시험을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2001년생, 2000년생, 심지어는 90년대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럼 이제 기사화가 됐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고령에도 수능을 치는 분들이 계세요. 네. 내가 정말 이 지금 고령이지만 대학을 한번 가서 진짜 공부해 보리라. 네.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검정고시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다 망라해서 물론 저희 아이 둘째 고3은 2002년 9월생입니다. 아 바로 네. 얘가 해당이네요. 월드컵을 몰라요. 아, 올해 시험 보는 거예요? 올해 시험 봐요. 내일 근데 모레 글비. 아침 방송 다 2002년생들이 뺐어요. 데려다 줘야 되니까. 네. 새벽 고생이 방송. 많았어요. 자 2002년생들이 봅시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신종플루가 유행을 아하. 아, 했고요. 학교 못 갔죠. 중학교 1학년 때 메르스. 난리 났죠. 고3인 올해는 코로나19. 코로나. 어쩜 이래?
1학년, 고3 이거 얼마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이에요 개인사에서. 진짜 지금 고3 아이들은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미안한 그러니까 기분이 이제 짠해요. 전체적으로는 네. 그런데 저는 괘씸한 것이 뭐죠? 우리 아이는 지난 일요일에 저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아빠 코로나 때문에 수능이 또 연기될 가능성은 없나요? 그래서 저는 똑같이 어제 전두환 씨가 네. 연희동 집 앞에서 한 얘기를 해줬어요. 뭐 이렇게 했어요. 아이고 연기되나 마나 이제는 새로 그 입력할 시점 지나갔고요. 맞아요. 정리. 응. 다이나믹 듀오의 입장 정리처럼 좀 정리에 들어갈 시간이에요. 그렇죠. 아는 걸 안 틀리는 거. 자 지금 연기 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래도 연기된 전례들이 몇 번 있습니다. 박인미 기자 뭐 어떤 때 연기됐었죠? 네, 수능 시험은 원래 매년 11월 둘째 주 목요일에 치러지는데요. 그렇죠. 지금까지 4번 연기가 됐습니다. 음. 2005년에 부산 에이펙 정상회의 때문에 11월 17일에 원래 치러야 하는 걸 23일에 치르게 됐고요. 2010년에는 G20 정상회의가 국내에서 열리면서 원래는 11월 11일에 열리게 되어 있었는데 18일로 한 주 미뤄졌습니다. 네. 2017년 포항 지진 다들 기억하실 텐데 그렇죠. 11월 15일에서 23일로 역시 연기가 됐습니다. 음. 그리고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역병이 창궐해서 한 달 가까이 연기된 거 사상 처음이죠. 2주 연기. 그렇죠. 이 지금 보니까 최초로 역병 때문에 그냥 네네네. 연기된 기간도 최장인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이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를 지금 고3까지 키운 네네네. 최영일 평론가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심정이에요? 지금 아이들은 저희 아이를 뿐만 아니라 표준으로 기준이 볼 아니라. 수는 없어요. 네. 저희 아이는 올해 굉장히 행복했어요. 학교를 정말 안 갔어요. 얘는 맞아요. 집을 좋아해. 아 그런 친구들은 또 그럴 그리고 수 두 있죠. 번째는 이제 이 방콕하고 있는데 다 공부를 열심히 한 줄 알았죠. 레벨이 쭉쭉 올라갔어요. 게임 레벨이. 아이고요. 네, 그런 등등으로 보면은 아이는 만족했다. 근데 이제 여타의 이 제가 보면 학원가 이 고3 또는 재수생 이 시험 공부하는 이 친구들은 정말 혼란을 많이 겪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몸이 편하다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시험 12년간 우리는 준비한 것을 네. 이 대입 하루에 쏟잖아요. 물론 그 다음에 뭐 이게 수시냐 정시냐 뭐 방법은 복잡하지만 네. 사실은 수능 저희는 학력고사 세대이기 때문에 12월 시험이 그때는 그냥 저 날짜였어요. 네. 11월은 수능 때부터 바뀐 거고 맞아요. 왜냐하면 전형이 복잡해졌으니까. 그런데 이제 11월 시험이 치러진 이래로는 어쨌든 이게 대입 12년을 하루에 쏟는다. 이런 것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집중력하고 평정심이거든요. 근데 올해 코로나19 와중에 이 전 국민이 평정심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숫자를 매일 숫자를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안도의 한숨을 쓸어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지난주에는 500명대를 우리가 받고 네. 이런 상황에서 이게 수능 치러도 되는 건가 하는 고민과 함께 바이러스가 턱밑까지 와 있잖아요. 여차 접촉하면 내가 원치 않게 나도 모르게 걸릴 수 있는 상황에서 수험생 가족은 지금 뭐 초비상이 아닐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인미 기자는 네. 지금 수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아들내미 친구 그 집에 수험생이 있어요. 아, 그럼 뭐 오빠나 형이겠네요. 오빠예요, 네. 오빠. 저는 유리 친구가 수험생일인 줄 알고 그럴 리가 없고. 깜짝 놀랐네요. 아, 나이 많이 그러기엔, 나네. 그러기엔 좀 천재. 그런데 그 집 아들이 이제 그 시험을 한 번 더 보거든요. 집합 금지 대상인 대형 기숙사 학원에 다니다가 한참 피치 올려야 될 때 집으로 강제로 오게 된 거예요. 이런 친구들 보면 굉장히 이 사이클을 유지하는데 힘든데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첫 번째 쫄지 마. 다 똑같아. 올해의 혼란 상황은 누구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게 맞아요. 아니고요. 두 번째 수능 잘 보면 좋죠. 잘 보면 인생의 선택지가 좀 많아진다는 측면에서는 카드가 몇 좋아요. 개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급할 때 꺼낼 수 있는 조커 같은 게 하나 좀 들어온다 이런 의미인데 사실 동창들 생각해 보면요. 저희 주변에서 제일 잘 사는 애 자력으로 건물 올린 애가 누구냐면 저거 언제 인간 되지? 그렇지. 이랬던 애가 제일 잘 맞아, 살아요. 맞아. 그래서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니까 너무 실망할 것도 미리 기대할 것도 없다.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인생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요. 응원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이 수능이라는 게 지금 아이들한테는 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처음부터 수능 했던 것 같지만 아까 학력고사 얘기를 했지만 네네네. 입시 제도라는 게 당연히
바뀌어야 되고 또 바뀌어 왔습니다. 엄청난 우리나라도. 변천사가 있었죠. 쭉 한번 볼까요, 박윤미 기자님? 제일 처음에 이제 해방 뒤에 이제 대한민국 네. 입시제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3년까지는 대학별로 단독 시험을 봤습니다. 각 대학에 그 학생을 뽑을 수 있는 재량권을 줬는데 네. 그래서 한국 전쟁 와중에 서울대학교가 부산까지 가서 분교를 열어요. 그렇겠죠. 천막 학교를 열었을 때 이때 편입하신 분 중에 우리 역대 대통령이 한 분 계시죠. 네. 그래서 당시에 부산에서 편입을 하셨던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분이 꽤 계셨고요. 54에서 68년 사이에는 입시 전형의 변화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작가님이 그래서 그냥 넘어갑시다. 너무 많았어요. 너무 라고 복잡해. 코멘트를 해놨네요. 설명이 어려워. 69에서 80년 본고사 세대인데요. 본고사 전에 일단 예비고사 치르고 그렇지. 여기서 통과하면 대학별 대학별로 본고사. 가서 본고사를 치르는데 이거 좀 복잡하다. 81년부터 93년에는 그래서 학력고사를 그렇죠. 치르게 되는데요. 평준화 바로 세대. 최 선생님 교육평균. 들어가시죠. 제가 딱 중간이에요. 그렇죠. 체험담 한번 얘기해 그래요. 주시겠어요? 어떻습니까? 바로 학력고사부터 학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등학교를 배정받아서 가잖아요. 네. 근데 고등학교 갈 때도 시험을 쳐요. 중3 때. 아 맞아. 고입 시험을 쳤어요. 배치고사 보죠. 이 배치고사. 배치고사 우리는 연합고사였고. 당시엔 네. 연합고사. 저희도 연합고사라고 연합고사. 불렀어요. 네. 그래서 연합고사에 의해서 고등학교가 배정이 돼. 아. 그래서 흔히 그냥 뺑뺑이 세대다 이렇게들 네, 불렀죠. 네. 평준화 세대인데 그래서 그냥 학군에 따라서 고등학교를 툭 갔는데 저는 이 S 고등학교를 갔어요. 네. 근데 다 주변에서 어르신들은 야 너 아니 애가 이렇게 얌전해 보이더니 그런 예능기가 있었어? 그래서 네? 그랬더니 옛날에 예고였던 거야. 아, 몇 년 예전에. 전까지. 그런데 평준화가 된 거야. 네. 그러니까 이 대학이 예고였다가 인문고가 됐으니까 네. 대학을 잘 보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 입시 수용소에 잘못 배정됐다. 3년 동안 혹독한 트레이닝을 받았죠. 네. 어허. 그래서 정말 취미생활 하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하느라고. 고등학교 3년 동안은 나의 준거 집단은 교회다. 왜냐하면 저희 또래들은 이 가을에 교회에서 예술제를 하는데 그게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이었어요. 축제. 네, 축제. 그러니까 뭐 악기도 연주하고 시화전도 하고 신앙송도 하고 이 방송제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곳이 이제 남녀 학생들이 좀 어울려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었던 숨통이 튀는 곳이었다. 그래서 오직 이제 입시에 올인하는 시대였어요. 학력고사가 지금 많은 고등학생들이 왜 이렇게 복잡해? 수능, 수시, 네. 학종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게 이 계층을 더 양극화시키는 거 아니야?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대학이 선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안에 좀 여러 가지 좀 잘 사는 집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숨어 있는 게 아니야? 네. 이게 스펙 쌓기예요. 네, 최근에 네. 많이 불공정으로 얘기되고 있는. 그건 좀 이따 얘기할 네. 건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 그러다 보니까 학력고사로 돌아가자라는 분위기가 네. 요즘 있어요. 그게 정시예요. 음. 그냥 시험을 하루 딱 치고 그 다음에 점수가 쭉 나와. 점수 서열대로 대학의 커트라인을 맞게 가. 저희 때는 이제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학력고사는 수능으로 이제 정시라는 그 시스템도 다르지만 사실은 그 시험의 내용도 조금 네. 달랐었죠. 아무래도 암기 암기와 중심이었죠. 그다음에 주입식 위주였던. 그래서 제가 네. 기억력만 좋아요. 그래서 저도 기억나는 게 저는 이제 수능 1세대인데 수능이 만들기 전까지는 당연히 학력고사를 볼 거라고 예상하고 공부를 맞아, 받은 맞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암기를 많이 해서 학력고사 모의고사를 엄청 봤죠. 고등학교 1, 2학년 때 엄청 봤죠. 근데 수능이라는 게 처음 생기니까 온갖 종류의 사기꾼들이 판치면서 자 여러분들이 보게 될 시험은 이겁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돌아보면 다 사기야. 근데 그 푼 문제 가지고 물리학을 공부했으면 노벨 물리학상을 탄다고 그렇지요, 정말? 그렇죠. 맞아요. 내가. 학력고사는 그리고 제 기억이 맞다면 340점 만점 아니었나요? 340점 만점입니다. 그중에 체력장이 20점. 그게 해마다 약간 차이가 있었어요. 320점 만점일 때도 있었고 340점 만점일 때도 있었고 체력장을 또 19점을 받아서 그 아하. 1점에 울고 웃는 아이들이 맞아요. 있었으니 그 정도 1점이 턱걸이 하나를 더 하냐 못하냐. 배치기 하고 막 예, 그랬었죠. 1500m를 얼마나 들어오냐. 윗몸 일으키기. 60초 맞습니다. 안에 몇 개 하느냐. 참 이게 피땀 흘렸던 시절입니다. 우리 김지연님께서 중3 아들이 있는데 박연미 기자 말씀에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아이도 나중에 건물 올릴 것 같아요. 이야. 라고 했는데 이게 네. 필요 충분 조건 잘 따져봐야 돼요. 여기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될 거예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될지어다. 본인 건물을 올려야 돼. 본인 네. 건물을 그렇습니다. 올릴지어다. 자, 우리 시사특공대 광고 듣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흥미진단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우리 성동 초등학교 한지호 학생 그리고 한겨레의 김한 기자와 함께하는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입니다.
어제 문자 잘 받았고 방송도 잘 듣고 있습니다. 상도의 지키는 차원에서 한번 불러주세요라고 한겨레 김한 기자가 같이 방송 해보셨죠? 그럼요. 아주 씩씩한 목소리에 아주 기자로서의 태도, 씩씩한 태도를 맞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한 기자님. 존경합니다. 저하고는 진행할 때는 해본 적이 없고 제가 연출하는 프로그램에서 한번 모셨었죠. 기억나요. 네네네. 그리고 9877 오, 최영일 평론가 휘경중학교 10회 맞지요? 맞습니다. 동창입니다. 동창이네요. TV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와우. 응원합니다. 아니 이제 일단은 시사특공대를 잘 들어주시면 돼요. 네. 휘경중학교 위생병원 뒤에. 네. 이게 휘경이면 휘경동. 휘경동. 아, 그 외대 앞에. 네, 근데 동으로 치면은 회기동이에요. 회기동. 그러니까 알죠. 회기역이 있죠. 아, 회기역에서 중량천 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 위생병원이 제일 유명한 랜드마크인데 그 뒤로 조금 언덕으로 올라가면 있었던. 그러니까 다 모였습니까? 휘경중고 이렇게 다 모였어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 또 따로 있어요. 중학교만 있습니까? 네네. 모여 있는 데가 있고 따로 있는 데가 휘경 있더라고요. 여중은 또 멀어서. 네네. 휘경 여중보다는 전농 여중이 더 가까웠던 기억이 나네요. 4847 대원은 월드컵의 추억,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추억을 얘기해줬습니다. 우리 큰 딸이 2002년에 태어났는데요. 우리 아이 임신 중에 월드컵이 있었어요. 뭐 생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월드컵을 응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커서 술이 셀까봐 걱정입니다. 아니 그 예선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는 4강까지 커서 맥주를 드셨을 거 아니에요. 큰 사람이 됩니다. 네. 큰 사람 된대요. 네. 우리 지호도 잘 듣고 있고요. 지호가 형아가 있네요. 아유. 우리 지호 형아도 고등학교 잘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고 저는 공부가 어려워도 엄마한테 화 안 낼 거예요라고 아주 포부를. 지금 초등학생인데 이 뜻을 잘 지키길 바래요. 지호는 그때 가서 다시 문자 한번 보내고. 우리 지호가 네. 경제학자를 꿈꾸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네네. 네. 박연미 기자 같은 이제. 그때 셋이 같이 듣던 그 친구 맞죠? 맞아요. 저희 급식실에서 셋이 듣고 맞아, 있어요. 맞아. 네. 어우, 꾸준히 예지랑 듣고 같이 있네. 들었던. 야 머리 좋다. 인내력 좋다. 지호야. 우리 기자님 봐봐. 너 이 친구들 이름까지 다 기억하고 있다. 그래. 자, 백정옥 대원은 우리 아들 친구가 과외하고 나서 수학 점수가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그 애한테 너 저 가르쳐줬던 선생님 좀 소개받으려 그랬는데 제 친구가 안 알려주나 봐요. 입시가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입시가 이런 게 아니라 경쟁이 이런 건데 이 입시 제도의 현재 시스템은 경쟁을 친구를 적으로 만드는 구조하죠. 네. 이런 문제가 있고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우리 아이 얘기를 아까 잠깐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학부모들의 걱정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교육을 세워야 한다. 이게 교육 개혁의 방향인데 어찌 네. 보면 어렵죠. 사교육이 어렵습니다. 사라지지 않죠. 지금 체제에서는. 그런데 이번에 학교를 워낙 안 가다 보니까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게 잘하는 과외 선생님을 불러오는 아이는 집에 있어도 성적이 올라가.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아이는 알려줘도 성적이 안 돼. 올라가. 케바케야. 맞아요. 사실 선생님 따라 그건 성적 그래. 오를 거면은 이렇게 안 되죠.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마음이 분명히 있긴 네. 합니다. 그래. 자 이제 학력고사 얘기는 아까 이제 했는데 그때 풍경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1994년부터 수능인데 네. 광고 듣고 돌아와서 네. 이 수능 시험의 이 세대와 그 시험 달의 풍경과 함께 앞으로 우리나라 공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혹은 또 유은혜 장관으로부터 한 푼의 지원을 안 받았거든요. 하지만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네네네. 네. 중요한 이야기네요.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사특공대를 듣고 계십니다.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위생병원이 삼육병원으로 이름 바뀐 지 몇 년 넘었슈. 정말요? 동네 와보신 지 오래됐구만. 오래됐어요. 우리 동네 주민께서 2470님. 20년 됐습니다. 네, 삼육병원. 저도 가면서 삼육병원을 본 것 아하. 같아요. 위생병원이 뭔가 했더니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 삼육병원으로 바뀌었다고 이분 말고도 9877 등등 많은 분들이 평론가님 큰 무리를 일으켰네요.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 큰 무리. 거예요. 제 중학교적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 현실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수능 시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1994년에 시작됐고 지금까지 자잘한 이 방식이 좀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디테일하게 뭐 만점이 200점에서 400점으로 바뀌기도 하고 여기에 뭐 수능에다가 뭐 그 수시 점수를 좀 더해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바뀌기는 했는데 수능이라는 체제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수능의 그 수혜를 본 그런 세대인데 어. 학력고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해야만 대학에 갈 수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 모든 과목에. 꼼수가 안 통해. 근데 저 같은 친구들은 나름대로 변명을 해보자면 음. 통섭 쪽이 좀 강한 어, 친구라. 요령 쉽게 말해. 요령. 그래서 뭐에 주력했어요? 사탐 뭐 이런 것들이 탄생함으로써 대학에 갈 수 있었던 뭐 사탐 언어 영역 이런 그렇죠,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야음을 틈타. 그렇죠. 야음을 틈타 대학에 갈 수 있었던. 근데 수능이라는 게 굉장히 독특한 시험 체제였던 거 맞는 것 같아요. 전 96년도에 시험을 봤는데 네. 이건 뭐지? 뭐 이런 식의 시험은 처음 봤으니까. 몰랐어요 보고. 요즘은 초등학생 수학 문제도 다 그 통섭적으로 출제가 때부터 그래요,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문제를 언어 영역으로서 파악을 하고 수리를 계산해야 풀 수 있는 그런 방식인데 고수능이 등장하고 나서 입시체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깁니다만 그때도 저희 때만 해도 학교별 본고사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같이 있었어요. 공존했죠. 논술도 있었고 뭐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수시 비중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입시인데 고3 혼자 뛰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같이 뛰는 체제다. 그렇죠. 여기에다가 재력이 있는 할머니 돈도 할아버지까지 네네. 5명이 동시에 뛰는 체제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학부모로서 제일 문제라고 느끼는 건 예컨대 이런 거예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도저히 쓸 수 없는 수준의 논문 같은 것들에 상을 준단 말이죠. 이건 누가 봐도 얘가 혼자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조력이 있었을 것임에 너무나 명백한 그림, 보고서, 논문 이런 데 상을 주면 그 콘테스트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라고 강요하는 시스템이 수시 안에 반영이 돼 있으면 힘든 친구들은 따라갈 수가 없죠. 어떻게 네. 따라가요? 그래서 수능 100% 한다고 그런다고 해서 공평해지겠느냐 이런 비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시험 봐서 점수 따라서 점수가 높아서 가고 낮아서 못 가고 이러면 승복이 되잖아요. 네. 근데 수시라는 체제는 되게 수상하다는 느낌을 받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자, 같아요. 우리 최현희 평론가님 네. 제가 질문을 구체적으로 네, 네. 드릴게요. 지금 박인매 기자가 이 수능 시험 이 과정 속에서 일단 형평성에 초점을 맞춰서 네네, 말씀을 맞습니다. 해줬단 말이에요. 저도 100% 동감합니다. 네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왜냐하면 수능이 아니라 사실은 수시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함께 같이 붙어 있는. 네. 근데 이 학력을 검증하는 이런 국가 시험들은 형평성 외에도 또 다른 기치가 있어요. 아까 기치란 말을 썼으니까. 네네네. 이를테면 학력을 검증하고 네. 또 그 학력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아이들 학력을 쌓게 만드는 그런 그렇죠. 기능도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이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본질적인 기능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앞으로 어떻게 이걸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방향은 두 개였죠. 이 교육 전문가들을 보면 정말 싸움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시파와 학종파. 정시파와 예, 학교파. 예. 이 둘로 딱 갈려서 이 양보가 없는데 중간에서 들어보면 양쪽 다 일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학종파 입장에서는 다양한 재주가 있는데 아이들에게 네. 왜 오직 그것을 학업 성적으로 자르느냐. 학력고사 세대처럼. 또는 정시는 그 취지는 좋은데 다양성을 검증하려고 이 입시체제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틈새가 너무 생겼다. 네. 봉사로 가점을 많이 받아서 대학을 갔다. 근데 도대체 하루에 전국을 누비면서 봉사지를 3군데 찍는다. 그럼 이건 누구의 힘이냐? 이건 아버지의 승용차의 힘이 아니겠느냐. 기사 딸린 차가 있는 아이들만 이런 스펙을 쌓는 거 아니냐. 아까 수상한 지점이 이런 거죠. 네, 네. 이거 결국은 재력에 의한 양극화가 학종 안에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많이 쌓여서 불공정하다. 이런 이제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럼 학력고사 때는 또 뭐냐면 저희 때는 이미연 씨가 나오는 영화가 있었죠. 행복은 성적순이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이때가 사실은 정교조 교육 1세대예요. 네. 정교조가 닫힌 철문을 열며 학교를 열어 제쳐라. 학교가 무슨 수용소냐. 아이들을 그리고 특히 국영수에 쏠려 있는 사실 예체능 공부 안 했어요. 네, 맞아요. 체육 시간 다 없고 찍어줬죠, 문제. 예. 국영수해. 네네. 음악 시간 없어. 국영수해.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균형 잡히지 않은 교육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해체하려면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정말 좀 파격적인 창조적 파괴를 주장하는 교육학자들이 계속 땜빵식 입시를 바꿔봐야 10년, 20년 후에도 조금 변형은 되겠지만 결국은 예비고사, 본고사, 학력고사, 수능 또 변형된 수능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아예 한 번 정도는 이걸 끊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입시 제도를 해체해야 된다는 주장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5년 정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네네. 우리나라가 지금 상권 분립인데 이걸 사건 분립으로 만들자는 책을 낸 교육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
사법, 입법, 교육, 교육부가 일개 부처가 아니라 교육만 100년 고민하는 네. 정말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이 교육부는 못 건드리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허. 입시체제 다 처음부터 해체하고 다시 수립하자는 건데 이게 전 자동으로 될 것 같아요. 제가 대학에서 무슨 강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서울의 일부 명문은 학생 수가 아무리 줄어도 경쟁률이 줄진 않아요. 수요가 계속 있어. 그러니까 그쪽은 이제 잘 돼.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요즘에 인서울 외에 네. 좀 이 지역 대학들이 많이 힘듭니다. 학령 인구가 없고 네. 재정이 해결 안 되고 사학들이 속속 문을 닫고 있죠. 예, 지금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네. 이 정원 수대로 모집을 못 하고 네. 교육부에서 불이익 받고 그다음에 졸업생들을 취업을 못 시켜요. 이 악순환 속에서 지금 전국에 500개가 넘는 대학이 있는데 아마 대대적인 통폐합의 시기가 인구 절벽과 함께 다가온다. 유학생들 2030년 이후에 자연스럽게 없으면 인구 구조의 힘들어요. 변화 때문에 네. 될 거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특화돼 있었죠.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지방에서는 특히 굉장히 많은 재정의 몫을 담당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코로나19 상황도 대학의 어떤 입시 제도에도 변화를 줄 거예요. 외적 요인이네. 예, 네. 제 이것은. 평생 고민 한 가지만 오늘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네. 제가 이제 연구 과제인데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진학할 때 성적에 맞게 가요. 대학과 학과를. 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뭘 하고 싶은지가 아니라 저희는 점수에 맞게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무기재료 공학과 그러면은 무기를 만드는 건지 알고 갔는데 유기질 무기질이잖아요. 웨폰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총 만들러 왔어요. 그런데 은교에 잘못 나오는 왔다. 그 문화생이 무기공학과 출신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인데 우리나라에서 이 자신의 적성과 부적응한 진학을 한 경우가 거의 80%예요. 네. 해마다 네. 70%에서 왔다 갔다 해요. 국가적 낭비죠. 그러면은 국가적 낭비고 개인의 인생 낭비고가 점수 맞춰서 왔는데 이 전공은 나랑 안 맞아. 그럼 이들이 졸업하잖아요. 우리나라 칸막이대로 뽑잖아요. 네. 사무직을 뽑더라도 회계, 경상대를 나와야죠. 예를 들면 뭐 엔지니어링, 공대를 나와야죠. 이 직무 부적응이 약 80%예요. 그러니까 대학에 진학할 때 내 적성을 모르고 점수에 맞게 왔어요가 70%. 그다음에 사회에 진출할 때 내 이 재능이 뭔지 모르고 그냥 이 내 출신 학교와 내 스펙에 맞게 입시 경쟁, 입사 경쟁을 뚫고 여기 왔어요. 70%. 그러면 이 적성 불만족, 부적응이 70%고 직무 불만족, 부적응이 70%인데 대한민국 생산성의 70%를 이 코스가 이 체계가 갉아먹고 있다. 이거 해결하면 나라가 한 절반 이상은 행복해질 것이다. 이게 저희 평생 과제인데 개인도 마찬가지고 해결점이 개인의 없네요. 삶도 마찬가지고 개인과 사회가 함께 행복해지죠. 지금 해결 좀 없다 그랬는데 참 어려운 문제예요. 박연미 네. 기자도 뭐 네. 정답이 있으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뭐 접근 방향이랄까 뭐 시도 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학종 빼요. 학종을 아예 아. 네, 빼버리자. 학종 빼고 수능 100% 하고 학력고사로 돌아가는 수능 거네. 자체가 통섭이라며 뭘 자꾸 같이 통섭을 또 하고 하이브리드를 또 하고 그냥 학종 빼고 수능 100% 하고 해서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말고 입시 제도로 시험하기 없기, 테스트 베드 삼기 없기 이렇게 하면 학원들만 돈 벌어요. 컨설팅 업체. 사교육. 학교에서 배우고 EBS 강의 들으면 수능을 볼 수 있다는 걸 좀 알려줘야 뭔가 희망이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저희가 이번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서 동창회가 취소가 됐는데 네. 이 고3 때 저랑 제일 친했던 그 남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름이 남진 네, 가수? 이름만 아니 남진인 진경인데 남진이라고 불렀어요. 뭐 별명이 남진. 남진경이에요. 아. 네, 평촌에 사시는 이름이 다 남진경 씨. 공개됐어. 남진경 여사. 네, 보기로 했었는데 걔네 언니가 고3 때 우리 모여서 공부할 때 라면 끓여 먹으면 그랬거든요. 야, 모여서 증량할 거면 공부하지 마. 아. 진짜 기가 막히게 문학가인데요. 모여서 그- 증량할 거면 공부하지 마. 그 언니가 제일 잘 됐어요, 우리 어허. 중에. 네, 그래서 공부가 다는 아니에요. 근데 점수 잘 나오면 좋죠. 잘 나오면 좋은데 이게 끝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시험 봐도 된다는 거. 맞죠. 네. 저도 그래서 아까 두 분 같은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이제 저도 이제 아이가 고등학생이다 보니 그래서 내가 이를테면 교육부 장관이라고 네. 생각하고 막 이거저거 짜봤는데
막상 구체적인 거에 들어가면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기본적으로 이 복잡한 것들을 다 쳐내고 누구나 다 한눈에 알 수 있는 최대한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박연미 기자하고 공감을 많이 하죠. 그런데 결과적인 평등도 중요하고 과정의 평등도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형평성 그다음에 뭐 이런 네, 것들 등등을 네. 내서 제도를 만들었지만 까놓고 보면 로스쿨도 그렇고 지금 수능과 이 수시가 합쳐져 있는 이 제도도 그렇고 까놓고 보면 이런 게 있죠. 뭐 서열화를 어쩔 수 없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뭐 좋은 대학이라고 흔히 네네네. 말하는 또는 뭐 로스쿨이나 의전원을 돈 없이 어떻게 그러게 가요? 제가 말했고 결과적으로는 네. 오히려 평등하게 하려고 했던 제도들이 결과적으로는 맞아요. 더 불평등을 낳고 더, 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대출 받아서 갈 수 있어. 나중에 갚아. 그런데 경제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대출 받는 것도 능력이에요. 맞아요. 가난해도 이자가 붙지만 신용도에도 이자가 붙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어려울 때는 신용을 통해서 대출을 끌어올 수 있는 것도 능력인데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돈 안 빌려주겠죠. 어렵습니다. 이게 박연미 기자도 공감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차 선책을 논하는 게 아니라 차 악을 택하는 방식이 될 수도 근데 있거든요. 그 지금. 과정과 방법을 아직 우리는 못 찾았지만 네.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동창 얘기라니까 저도 불현듯 생각나는 게 50대 중반에 이 고등학교 동기 동창들이 한 10명이 모여요. 올해는 못 모여요. 내년 신년회로 이제 미룬 상황인데 여기는 다 명문대 나온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 갔다가 지금 퇴직하고 임원 달고 외국계 기업에 또 임원으로 가고 네. 또 교수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위 공직자가 돼 있고 이런 친구들이 모여요. 모여서 얘기하면 야 그때는 정말 점수 가지고 네가 몇 등이니 몇 등이니 싸우고 너 S대 갔지 너 Y대 갔지 너 K대 갔지 너 뭐 저 사관학교 갔지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서로의 출세를 비교하고 50대 중반 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 그냥 얼굴 쳐다보면 행복하니? 너 갑자기 행복하니? 왜 눈물 나게 어, 그러세요? 그럼 이 과정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도 네. 일단은 열심히 해봐봐요. 그때까지 삶도 삶이잖아요. 이거 와이키키 브라더스에 나오는 대사인가? 외로워지기 전까지 지금 삶도 행복하니? 삶이잖아요. 이 행복에 좀 초점을 한번 그래요. 맞춰보자고요. 이게 다는 아닌데 일단 열심히 해보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너무 실망할 건 없다. 그렇죠. 이렇게 랩업을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재익 PD 승진한 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 얘기를 또 우리 청취자들이 이재익 만세! 아이 그런 건 아니고 우리 그 수시정 씨에게는 역시 민감한 문제인 네. 게 김수안님께서는 또 저는 수시 찬성이에요. 저는 수능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수시로 대학에 들어간 뒤에 지금 박사과정까지 수료하고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능만으로 아이들의 인생을 나누는 건 폭력입니다. 이게 떼찌 어느 쪽 다 그러니까 케바케라니까, 장단점이 케바케. 있어요. 다 장단점이 있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음. 차선을 고르기 쉽지 않다면 차 악을 택하는 식으로 갈무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신승환님께서는 차라리 대학은 편하게 선택하도록 하고 졸업을 어렵게 해야 교육 개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게 미국식 유럽식이죠. 라고 하는데 이 선택 과정에 경쟁이 일어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질 좋은 직장에서 평생 일하면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네네네. 산업화 시절에 우리 아이는 대학 공부시켜야지. 소 팔고 논 팔고. 그래서 대학을 나왔더니 좋은 대학 가서 종합무역상사 다니고 임원이 돼서 그래도 이제 아파트 한 채를 강남에 사더란 말이죠. 이 악순환이 지금까지 흘러온 거예요. 네. 어찌 보면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경쟁을 최대한 해서 지금 많이 나아졌는데 공동체는 피폐해지더라. 이걸 이제 우리는 풀어야 되는 21세기에 와 있는 거죠. 사실 조금 늦었죠. 더 빨리 늦었죠, 이것부터 늦었죠. 먼저 풀었으면 지금 우리가 골머리 싸매고 있는 다른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되었을지도 모르는데 김이수님께서는 이런 얘기 주셨습니다. 그렇게 제도를 바뀌어도 강남 불패, 이 8학군 불패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라는 얘기도 했어. 그 사실 또 정시 늘리게 되면 이 학군이 각광받는다 이런 우려도 맞아요, 또 맞아요. 있긴 해요. 부작용 중에 사교육이 하나인데. 극성을 떤다. 그래도 입시 제도를 분석하기 위한 컨설팅 비용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잖아요. 오히려 네. 이 수시와 여러 가지 다른 그러니까 제도로 발생되는 어떤 게 더 많다. 시대이든 어떤 국가이든 경쟁은 존재하고 과외도 있어요. SAT도 그 미국에 있을 때 보면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의 SAT 만점을 위해서 호텔을 잡아놓고 딱 합숙을 5일 동안 그 쪽집게 선생님을 모시고 미국에서도 밤을 새워서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비리그도 마찬가지인데 조선시대라고 없었겠습니까? 그때 고문원 찾아보시면요. 3세부터 할아버지가 쪽집게 선생님 붙여서 가르쳤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문에 가능한 적게 만드는 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거죠. 그런 생각도
또 듭니다. 이게 배려 대상이라는 점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맞아요. 경쟁을 하는 건 물론 공평한데 정원 외로 뽑는 거죠. 이제 그런 네, 친구들은 그렇죠. 정원의 몇 %까지 해서. 그 부분도 분명히 꼭 필요한 네.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결과적인 평등을 가장 손쉽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기계적인 장치잖아요. 야, 대입인 가요에서 사회 문제가 다 나오네요. 이걸 좀 하나하나 썰어서 앞으로 차근차근 봐야 될 것 같은 게 물론 이제 쉽지 교육 문제를 않죠. 풀어야 부동산 문제도 풀리고 이게 양면처럼 네. 붙어 예, 있어서 교육 문제를 등과 풀어야 배처럼. 검찰도 개혁이 되고 발굴은 네. 계속됩니다. 지난번에 왜 우리 이 의사들 파업하고 네네네네. 의대생들이 그다음에 SNS 시험에 응시하지 네. 않고 예, 이런 국시 문제들을 보면서 거부하고 아니 저렇게 전교 1등만 하는 똑똑한 아이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라고 말하는 것도 많이 여론도 있었잖아요. 그걸 네네네. 본인들이 SNS에서 만들어서 올렸잖아요. 음. 전교 1등만 하던 유능한 의사와 홍보용으로 그 국공립의대를 나온 친구들 사이에 누구에게 진료 받으실 겁니까 해서 맞아요. 아 우리가 인성교육에 완전히 실패했구나 그걸 느낀 계기가 됐죠. 그래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교육에서 교육이에요. 걸 수도 교육이에요. 있을 것 같아요. 당장 교육이 당장 결과를 내지 못해요. 근데 진짜 50년 100년을 밀고 나가야 교육 선진국이 되고 그래야 자연히 지금 우리가 막 문제라고 때려잡으려고 개혁하려고 하는 과제들의 뿌리가 좀 건강해지는 거죠. 교육 문제 안 잡고는 부분 우리가 개혁해봐야 그리고 좀 10년 후에 그냥 20년 후에 다시 원복되는 더 거예요. 쓰면 좋겠어요. 그 뭐 제도를 음. 입시 제도를 지금 그냥 둬요. 아, 뒀으면 좋겠다고. 그냥 안 둬서 건드리고. 사람들이 좀 적응할 만한 바꾸잖아요. 네네네. 거기다가 자아 실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누가 그걸 맡게 되든 계속 내가 해보고 싶은 실험을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냥 좀 둬요. 익숙해지게. 이건 교육부 당국자들한테 하는 말이죠. 네, 예, 그냥 예, 예. 냅둬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번 정부의 교육 당국자는 그래 여기서부터 이제 그만 건드려. 내 거부터 그냥 100년 올해를 가자. 교육 계획을 원년으로 네. 삼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맨날 다음 원년이야. 정부가 들어오면 노노노 대치노노 레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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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 걸 그대로 네. 일단 계속 일단 가만히 냅두고 거기서 자자자자한 것도 고쳐보자. 알만하면 바꿔. 그러지 말아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사실 저희가 대안을 당연히 이렇게 쉽게 대안 넣을 거면 아유. 나왔겠죠. 불가능하지만. 그럼 네. 벌써 나왔겠죠. 자,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 네. 자제분 힘내라고 신청곡 들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네. 곡을 제가 수능 당일날 아침에 아이를 이제 시험장에 운전하면서. 데리고 가면서 틀어줄게요. WN 웨일의 RPG Shine.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네 이 노래. 네. 희망찬 노래인데. 신납니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두 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빨리 코로나가 좀 잔잔해지면 제가 승진턱을 노량진 수산시장 정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네.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기자 그리고 최영일 평론가였습니다. 잠시만요.